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SNE의 김영국 매니저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EV 감속기의 NVH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게 이 발표의 목적입니다. 이 맥스웰과 엔티스 모션, 하모닉 어쿠스틱 3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굉장히 큰 해석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의 난이도는 좀 어드밴스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EXL 트랜스미션의 소음어는 무엇이며 그 소음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소음이 왜 요즘 이슈가 되었을까요? 2030년에는 전 세계의 자동차들 중에서 50%의 비율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규제와 좋은 연비에 따른 결과일 텐데요. 이 전기차는 기존의 엔진차에 비해서 연비가 좋다는 것 외에도 아주 조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엔진차가 기존에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던 다른 소리들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바람과 그리고 지면에서 들어오는 진동,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에서 다룰 파워트레인의 진동입니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모터가 내는 소음과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이 다 귀에 거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음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귀에 좀 거슬리지 않는 소리로 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모터와 감속기의 소음 진동을 분석하는 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맥스웰에서 모터의 전자기장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모터의 사양과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재질, 또 형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테이터와 로터에 발생하는 그 힘이, 로렌츠 포스가 계산됩니다. 이 해석 결과를 이용해서 RPM에 따른 EM 포스 맵이 만들어지는데, 이 맵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엔티스 모션을 이용해 모터의 EM 포스와 기어, 베어링, 샤프트, 또 하우징, 이 전체적인 어셈블리를 동시에 해석하는 그 동력학 해석입니다. 엔티스 모션은 독립 GUI와 메카니컬 GUI,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여드릴 예제는 메카니컬 환경의 모션으로 모델링 했습니다. 동력학 해석을 하면 FE 바디인 하우징의 표면에서 속도 데이터를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해서 뽑아냅니다. 이때 관심이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속도는 이 다음 단계인 하모닉 어쿠스틱의 음향 해석의 진동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우징 표면에서부터 나오는 진동이 이제 공기라는 이제 매질을 타고 전달되는 것을 각 주파수별로 분석합니다. 이때 드라이브 트레인 시스템 외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또 음파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바뀌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 하모닉 어쿠스틱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EXL 트랜스미션의 주요 소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터가 진동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터의 회전력, 즉 토크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될 수가 없고, 목표 RPM이 나오도록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깅 토크입니다.
스테이터와 로터가 자성체이기 때문에 전류와 상관없이 항상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로터가 이렇게 회전하면 자성체의 위치가 변하면서 각 돌기에 가해지는 자기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건 그 스테이터 로터의 재질과 또 형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코깅 토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이 모터 형상 최적화 해석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속은 끊임없이 연속되는 경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자석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 자속의 흐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도 진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토크 리플 때문에 모터는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소음을 유발하게 되죠.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모든 노드는 다른 크기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터가 회전하면서 지금 힘이 큰 위치는 힘이 작아지고 또 다음 이빨에 또 힘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 진동은 로터 샤프트를 통해서 베어링에 전달되고 하우징까지 진동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EV 감속기의 주요 진동원은 드라이브 트레인 시스템에 있는 기어입니다. 기어의 이빨은 접촉했다가 떨어지는 메커니즘을 반복하고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빨이 부딪히는 횟수도 달라집니다. 이빨의 개수와 RPM에 따른 와인 노이즈와 이 기어의 결함에 따른 레틀 노이즈가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트레인 시스템에는 샤프트의 변형과 베어링의 비선형 강성도 영향을 줍니다. 하우징의 고유 모드와 고유 진동수도 마찬가지로 소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ETSN 홈페이지에 이전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석 방법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요에서도 그 절차를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맥스웰에는 이런 식으로 시메트릭한 일부분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 전체 360도 CAD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2D 맥스웰 해석을 해야 됩니다. 2D로 해석한 다음에 나중에 NCS 모션에서 그 축 방향 뎁스를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때 모터 사양에 대한 모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각 노드가 받는 힘을 이제 RPM별로 계산을 합니다. 파라미터 스터디를 하는 것이죠. 각 RPM별로. 여기서 나온 EM 포스와 드라이브 트레인 시스템을 연결해서